네. 자, 지금 FC 서울하고 제주에 대한 설명이 좀 남았거든요. 제주는 저는 선수들 잘 영입했고요. 특히 저는 이창민 선수를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이번에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보세요. 아주 멋진 기가 막힌 골. 골 넣잖아요. 이 선수가 중거리 슈팅력도 있고 수비도 잘하고요. 이창민 선수의 이찬동의 권순영 이 허리 라인이 정말 좋습니다. 전북이 지금 워낙 스쿼드가 두껍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 제가 1강으로 뽑았습니다만 전북을 위협할 수 있는 1순위는 제주다. 뭐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 예. 제주는 외국인 선수들도 믿을만하다는 점이 그럼요. 아주 강점이에요. 맨디도 괜찮고 예. 대체적으로 다 믿을만합니다. 마르셀로 기존에 있는 선수는 마르셀로도 사실은 마르셀로 선수는 브라질에 있을 때부터 평가가 굉장히 높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마르셀로 선수는 정말 부상만 아니라면 꾸준한 시즌 내내 활약을 믿어 의심치 않아도 좋을 정도고 마그노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브라질에서 평판이 괜찮았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간이 있고 또 스피드와 발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그노 선수, 마르셀로 선수, 맨디 선수의 수비수 알렉스 선수까지 다시 데려왔으니까 전체적인 외국인의 조화도 제주만큼 좋기가 어렵다. 여기에 이제 제주 선수들은 정말 초절정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선수가 이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본다면 제주의 지금 멤버 구성은 그야말로 제주 역사상 역대급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칭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간바우사카 원정 보세요. 네, 그게 답입니다. 제주가 얼마나 무서운 팀인지를 지금 초반부터 확실히 보여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우려할 점이 좀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황선홍 감독이 요구하는 색깔 자체가 빠른 공수 전환, 빠른 특히 공격 전환을 원합니다. 원터치 플레이를 통해서 빠르게 공격 전환을 원하는데 빠르게 나가다가 다시 끊겨서 수비로 전환이 됐을 때 수비 숫자 확보도 좀 적을 뿐더러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들이 느립니다. 수비진 전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4백 라인 체제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정비가 초반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네. 그 상황을 잘 넘겨야 된다. 거기서 승점 확보를 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저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FC 서울이 왜 이러지? 이랬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서울은 분명히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는 높은 팀인 건 사실인데 몇 가지 부위에 지금 약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점들이 확 불거진 경기의 축소판이 우라와 레이즈전인 거죠. 근데 서울의 그러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다른 K리그 팀들도 공략을 한다면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승점을 생각보다 막 잃어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서울이 갖추고 있는 선수단 자체는 지금 뭐 나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상위권의 선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6강을 벗어나는 후보냐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지금 정도에서 그 얘기를 하는 수는 없고 여전히 상위권이고 뭐 6강권인데 저는 약간 좀 죄송하게도 지금 3강에서 2강으로 바꾸고 지금 4중으로 네. 떨궜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 초반에 조금 불안감이 보인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관건은 주세종 선수의 활약 여부입니다. 그리고 하대성 선수가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활약을 해주느냐. 홍선홍 감독의 핵심은 연계에서 얼마큼 세밀하게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가 얼마큼 세밀하게 연계를 시켜서 주도권을 잡고 날카로운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윤일록 선수도 살고 또 마우리뉴 같은 선수도 아마 살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두 경기를 봤는데 중앙 쪽에서부터의 연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네. 오히려 상대는 빠른 전환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서 1차 압박, 재압박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끊어서 받은 대로 좀 수비진이 열버진 상황에서 뒷걸음치는 수비를 상대로 휘젓는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서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황선홍 감독이 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훨씬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부분까지도 다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큼 뭐 빠른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잘 시정을 해서 네. 또
팀을 또 꾸려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선홍 감독 물론 부임 이후에 곽태희 선수도 들어오고 선수진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3백 포진에 맞춰놓은 선수단의 색깔이 저는 아직도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올해부터는 처음부터 이제 황선홍 감독의 철학대로 4백으로 출발을 합니다만 뭔가 선수단의 구성과 구조 자체가 예전 그 전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수단의 그 느낌이 아직도 여전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충돌이 아직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황선홍의 FC 서울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네, 좀 재정비할 시간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근데 거죠? 사실은 올 시즌은 이제 처음부터 4백으로 황선홍 그렇죠. 감독 색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즌 초반이 이제 서울에게는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 시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서울의 또 선수단의 클래스가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 초중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심 선수죠. 대이안, 오스마르, 곽태희. 뭐 오스마르가 수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선수들에 대한 중용, 네, 축을 놓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네, 이 선수들이 이제는 좀 하락세에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 있는 선수 기용, 네, 또 경쟁 심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어떤 운영 이런 것들을 황선홍 감독이 잘 저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오히려 그 선수들도 다시 삽니다. 다른 선수들이 지금 서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선수들도 오히려 기회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초반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운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정말 알차게 포괄적으로 K리그 전망을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가장 그래도 일치하는 부분은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은 대혼전이 될 것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대혼전이 되면은 저희는 또 더 즐겁잖아요. 즐겁게 여러분 K리그 클래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원투펀치 247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